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악외소증과 무턱에서 흔히 시행되는 턱끝 보형물 수술이나 또는 턱끝 전진술에 대해서 그 한계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무턱과 하악외소증의 구분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를 통해서 하악외소증 환자의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면에서 보면 이 환자분은 정면 사진에서 이렇게 턱에 이중턱이 조금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시면 약간 고개를 숙였을 때도 둥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턱끝에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그냥 전진술만 이루어졌을 때는 이쪽 부분은 전진이나 보형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만 나와서 약간 투탕카멘 같은 이렇게 여기만 쭉 튀어나온 이런 조금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자의 CT 보시면 정면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죠. 하지만 고개 숙였을 때 보시면 이쪽은 넓은 반면에 앞으로 전진이 이쪽 부위뿐만, 턱끝 부위뿐만 아니라 이쪽 옆쪽까지도 전진이 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모습은 사면 모습이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이중턱과 또 전진이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되죠. 측면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중턱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이 턱의 앞뒤 길이가 좀 상하 길이보다 작은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CT를 보시면 이 길이는 충분한데 반해서 이 길이가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턱이 뒤로 들어간 듯이 흔히들 말하는 무턱이고 정확히 말하면 좀 하악외소증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환자입니다. CT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의 모습에서는 정면에서는 크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신경선이 꽤나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무턱 수술을 턱끝 전진을 통해서 하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법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이 상하 길이와 이 앞뒤 길이가 좀 많이 다른 환자분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악외소증에선 특징적으로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하악 과두의 길이가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수직선을 그었을 때 약간 하악각이 뒤로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된다고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 정도의 상하 길이면 정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길이는 굉장히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 각도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의 각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하악의 각도를 측정해 보면 한 120, 한 8도 정도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한국인 평균은 106에서 108도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106, 108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사각턱인 느낌이 강합니다. 흔히들 보는 이제 갸름한 턱이다라고 하는 턱은 한 120에서 125도. 그 다음에 개턱이다라고 하면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악외소증 환자에서는 특이적으로 이 앞뒤 길이가 짧아서 각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갸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개턱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하 길이는 충분하고 앞뒤 길이만 짧은 경우로서 그러한 느낌은 조금 덜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사각 느낌이 심하거나 아주 개떡 같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신경선이 높으니까 절골할 수 있는 양이 많고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초록색 평면이 초록색으로 단면을 이제 잘라서 본 모습이 이제 이쪽에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쪽 모습을 가운데 위치해 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요. 일반적으로 코끝과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이런 직선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측면의 비율이 좋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끝이 전진량이 한 이만큼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 18mm, 16mm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턱끝 전진술과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턱끝 전진술은 실제로는 한 6mm 이상 넘어가면 전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턱끝 뼈가 전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절골이 이루어져서 전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뼈는 1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6mm 정도 전진이 되면 뼈끼리 만나는 건 6mm 정도밖에 되지 않죠. 뭐 60에서 8mm까지 뺀다 그러면은 뼈끼리 만나는 건 4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뼈끼리의 유합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근육들, 지뉴 하이오드 머슬 같은 것들이 당겨지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앞선 포스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단 절골이라고 해서 2번 잘라서 각각 계단지게 2번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사 그렇다 해도 이 10mm가 넘어가는 전진량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 해도 턱끝 전진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은 전진이 되지만 전진이 되면 될수록 2차 각을 없애려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쪽이 패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투탕카멘 같은 턱끝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제한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기성 보형물을 넣더라도 보통 턱끝 보형물이 이 신경선을 넘지 않는 정도 사이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환자한테 필요한 보형물은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쪽이 경계가 이제 근육이, 교근이 붙는 경계가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패이게 되고 남아있는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쪽까지 보형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이러한 큰 보형물은 사실 기성 보형물은 나오지 않고요. 또 그 보형물이 설사 나온다 해도 고정이 쉽지가 않고 또 회전이나 변이가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행하고 있는 이제 PMMA를 이용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제작한 보형물인데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신경선 밑에부터 이 앞쪽 끝까지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진된 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전진된 양인데요. 보형물의 두께죠. 전진된 두께인데 대략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mm 이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5.33mm인데요. 한 15mm 정도 이상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진이 이루어져도 사실적으로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전진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선이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의 수술 후 변화 모습을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위에가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길이 변화는 크게 없으면서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부위까지 동그랗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중턱이 정면에서 안 보이고 턱선이 조금 더 또렷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 모습에서도 크게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이렇게 둥그런 턱 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전진이 여기만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턱선이 둥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전진된 양과 턱선이 좀 더 또렷해지고 이중턱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중턱이 거의 사라지고 보형물 수술만으로도 이중턱이 거의 없어지고 옆에서도 또렷하게 턱선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악 외소증, 무턱, 많이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 보형물 조금 넣어주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의 정도가 심한 하악 외소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보형물 수술이나 전진술로는 굉장히 제한이 많고, 그 이유는 옆에까지 하악의 그 앞에 턱 끝만 아니라 턱 측면까지 볼륨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형물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기존에 있던 턱끝 보형물 수술이나 전진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술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악 외소증이나 무턱 수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